이제 리버풀 이제 상대팀이 공격을 할 때는 항상 저를 미리 마크를 하고 있어요. 나를 미리 마크하고 있더라. 아놀드는 날 신경 안 쓸 수 없어. 그게 근데 저여서가 아니라 TV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유럽의 팀들이 공격을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처음 듣는 얘기. 사실 여기에는 없기는 한데 반다이크. 반다이크가 없네? 그때 지우셔서 지워진 아마도 그때 지우셔가지고. 반다이크는 잘 못하는 애예요. 저한테요. 접기는 좀 약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전드! 자카르타에서 제가 리우에서 저희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백승호 선수한테도 그렇고 뭐 진짜 또 누구요? 아는 선수 백승호 선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황희찬 선수를 모셔가지고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번에 EA 스포츠에서 팀 오브 더 이어 투표가 이제 곧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발롱도르나 이런 상은 이제 저희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도 다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투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올해 팀 한번 뽑아보자 하려고 했으나 사실 추발못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뽑는 것보다 황희찬 피셜 433 기준 작년 황희찬 피셜 베스트 11.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영광스럽고 여러분들과 같은 축구 팬의 입장에서 한번 저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80명의 후보가 있는 거고요. 어디 왼쪽 풀백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뭐 중앙 수비수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른쪽 백부터 한번 오른쪽 백. 네, 오른쪽 백부터 워낙 확실한 선수여가지고 누군지 저도 대충은 알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로 오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이거는 뭐 거의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가 보자마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챔피언스리그에서 했을 때랑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같이 만났을 때는 이번에 같이 뛰면서 더 대단한 선수가 됐다고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사실 사이드백이 공격에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벌려서 받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윙처럼 하는 사이드백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윙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사이드백이 벌리면서 두 명을 마크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팀 사이드백이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백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내려와서 받을 때는 중앙 수비나 미드필더 선수한테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 저 위에 너무 올라가 있으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옵션을 주기 위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상대팀 윙어가 수비를 하기 굉장히 어렵게, 왜냐하면 사이드에 벌려 있으면 윙어는 그냥 이렇게 한 발 내려서서 이렇게 체크만 하고 있으면 수비하기가 쉬워지는데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제 윙어도 같이 안으로 딸려 들어와야 되고 그럼 이제 사이드 공간이 비면은 윙 선수가 살짝 내려와서 그쪽 사이드 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팀적으로 아주 미세한 그런 전술인데 아놀드 선수가 그 세 가지를 너무 잘해요. 셋다 그 세 가지를 너무 잘하니까 저는 공격수인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 선수를 수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리버풀 이제 상대팀이 공격을 할 때는 항상 저를 미리 마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사실 리버풀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저를 이제 마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해서 자기 자랑을 조금 하였어요. 나를 미리 마크하고 있더라. 아놀드는 날 신경 안 쓸 수 없어. 그게 근데 저여서가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부분인데 TV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유럽의 팀들이 공격을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저희가 역습을 안 맞을 수 있고 거기서 뺏어서 또다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처음 듣는 얘기다. 저는 당연히 그냥 정확도 이런 얘기를 당연히 처음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만 보고 뽑으니까 저희도 사실 어시스트나 그런 부분들을 보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같이 뛰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오른쪽 풀백은 아놀드. 보자마자 그냥 아놀드는 오른쪽이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중앙 수비 한번 야. 여기도 또 보면 되게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뭐 키엘리니 선수도 있고 보누치 이런 선수들은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니까 훈멜스 선수도 너무 영리한 수비수였어요.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가 아닌데도 제가 뛰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에 있던 도르트문트도 그러고 저희 팀도 그러고 제가 이 선수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야 그냥 때려놓고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경기장에서 안 나오냐면 미리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이 정도로 하는데 수비수가 빠르면 이 선수는 저보다 한참 내리니까 이미 한 발자국 더 무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뛰었을 때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제가 또 시야 안에 있고 뒤로 뛰면 또 한 발자국 움직이면 또 시야 있고. 근데 막 단순히 수비수가 스피드를 무서워해서 잠깐 빼고만 있으면 또 공격수한테 옵션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왜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를 받냐면 그냥 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을 받으러 나가기도 애매하고
뛰기도 애매하니까 계속 그 사이에만 이제 있게 만드는 그런 수비수들이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없기는 한데 반다이크 반다이크가 없네? 반다이크가 아마 부상 때문에 이제 활약을 못 하셔가지고 그때 지우셔서 지워진 아마도 그때 지우셔가지고 반다이크는 잘 못하는 애예요. 저한테요? 저한테요? 만약에 반다이크 여기 있었으면 뽑았을 거예요? 제일 먼저 뽑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오케이. 너무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고 왔지만 아직도 너무 대단한 선수라고 느껴가지고 반다이크는 왜 그렇게 잘하는 선수예요? 반다이크 선수는 빠른 것도 장점인 선수예요. 그런데도 그 거리를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홈메스처럼. 그러니까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거죠. 에이, 그거 했잖아요. 에이, 이거 다 빌드업이야. 빌드업 잘하네. 미들로 바꿀 생각 없어요? 접기는 좀 약하더라고요. 장난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 반다이크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네. 그래서 동작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부상 중이어가지고 아쉽게 또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또 제 대역을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짜비찬 나와봐. 야 짜비찬 뭐야? 안녕하세요. 야. 이제 가끔씩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저 대신 이제 또 같이 가주기도 하고. 아,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홍콩대 황희찬이라고 하고 두 분 너무 일단 헷갈리니까 옷을 좀 바꿔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줄을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좀 약간 내가 혼동이에요. 그 정도예요? 제가 반다이크 역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수비수 선수가 한 명이 있었는데 한번 패스 한번 주시고 컨트롤 이 선수를 벗긴데 컨트롤 이쪽 살짝 대각 선택으로 하고 이제 반다이크 선수가 오는 걸 보고 원래 이때는 사실 여기서 제가 진짜로 슈팅을 때리려고 했었어요. 여기서 진짜로 때리려고 했었어요.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고 진짜 때리려고 그렇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반다이크 선수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다이크 선수는 그때는 몰랐죠. 이제 발이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그냥 몸이 반응을 했어요. 네, 몸이 반응을 해서 오. 근데 이 접었을 때 이 순간에 심정이 진짜 약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두렵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이런 큰 경기에서 이런 찬스가 왔다는 부분이 되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강하게 슈팅을 하자 바로 앞이었고 골키퍼도 되게 앞쪽에서 강하게 차는 걸 좀 못 막기 때문에 일단 강하게 차자 해서 찼는데 그게 너무 또 운 좋게 또 골까지 들어가서 대형은 좀 잘 하고 있나요? 방금 슈팅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해볼까요? 가볼게요. 첫 터치. 근데 보는 거고. 오! 오! 이제 여기서 위통 까고. 위통 안 보셨잖아. 야 위통. 그때 위통 깠어요 그때. 아바타 진짜 보세요? 위통 보셨어. 위통 깐 거 같은데 그때. 그러면 반다이크 선수는 아직 없어요, 없는 관계로 없어요. 제가 뽑을 수가 없고. 그럼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딱 뽑자면 여기서 저는 마르키녀스 선수를 뽑을게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사실 이 선수는 어디도 다 볼 수 있는 선수여가지고 네 일단은 오른쪽으로 뽑겠습니다. 마르키뉴스. 어떤 이유로 혹시 뽑으시는지 가면? 일단 마르키녀스 선수도 대표팀에서도 같이 경기를 하고 이 선수도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는 아니지만 정말 영리해요. 중앙수비지만 너무 공격적인 선수고 볼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도 되게 창의적으로 풀어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고 또 수비 시에도 당연히 수비수로서 그런 마지막 태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중앙수비로 뽑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앙 수비수 한 자리는? 저는 약간 지금 디아스 선수랑 리디거 선수 중에 조금 리디거 선수가 요즘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축구를 중앙수비인데 너무 잘해요. 이것도 사실 디테일한 전술인데 중앙수비들이 사실 그냥 쉽게 사이드 백이나 그냥 패스를 그냥 찔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안 줘요. 요즘 축구에서 잘하는 중앙수비수들은 공을 치고 나가야 돼요. 그냥 주면은 공격수가 바로 압박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공격수한테 치고 가요. 그 공격수한테 치고 가면 그 공격수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때 패스를 주는 거예요. 나오면 역동작이 걸려서 더 이상 이제 윙은 수비를 할 수 없게 되고 풀백 선수가 편하게 공을 받아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근데
근데 리디거 선수가 그런 패스를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있잖아요. 민재도 그런 능력을 정말 잘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더 한국에서 더 돋보이고 지금도 유럽에 나가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중앙 수비수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전 옛날에는 김민 선수가 그냥 드리블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민재는 일단 드리블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것들이 팀 전술적으로 너무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한 자리는 리디거한테 가나요? 디아스 선수도 그 길 너무 잘해가지고 만약 감독이다. 내일 챔스 결승이에요. 누굴 선발 출전시킵니까? 리디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재 vs 리디거. 너무 어렵네요. 만약 김민재 있었다. 웬만하면 바로 친구를 뽑을 만한데 충분히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친구예요. 이것만 딱 빼면 돼. 마지막만 빼면 돼. 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왼쪽 풀백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던 선수가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그 선수도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지금 진짜 남아있는 선수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어서 알바 선수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룩쇼 선수도 되게 루크쇼 유로 때 쩔었죠 진짜. 같이 경기 해보진 않았지만 경기 영상을 보면은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팀에 대한 헌신도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감독이면은 쓸 것 같아요. 저 루크쇼 선수로 하겠습니다. 황희찬 피셜, TOTY. 수비수가 다 정리가 지금 됐습니다. 됐어. 오른쪽 아놀드, 네. 가운데 마르키뉴스, 리디거, 루크쇼. 자, 그러면은 미드필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드필더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야, 어렵다, 어려워. 일단 멤버들을 이제 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 형을 뽑고 갈게요. 국뽕 초이스인가요? 국뽕도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국뽕 빼고 사실 월드 클래스. 그쵸.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같은 한국 선수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사실 흥민 형이 공격수로 분류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미드필더 쪽에 있다 보니까 공격형으로 제가 일단은 흥민 형을 뽑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축구를 하면서 흥민 형도 그러고 당연히 첫 시작을 보여주신 박지성 선배님도 그러고 뛰면 뛸수록 그 선배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고 저같이 어린 선수들이 또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그냥 선배님이 아니라 정말 저희한테는 레전드고 박지성 선배님이라던가 손흥민 선수라던가 후배들이 또 좋은 길을 갈 수 있게끔 앞에 다 길을 잘 닦아놔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과정에 우리 원희 형도 있고요. 네 맞아요. 지금은 너무 재밌게 방송을 해주시지만 근데 진짜 선수들한테는 정말 되게 큰 역할을 많이 해주신 분이고 저도 어렸을 때 뭐 위건 경기도 많이 봤었고 당연히 뭐 이천수 선수 경기도 많이 보면서 꿈을 키워왔던 선수 중 한 명이어서 저도 방송을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지만 이거 해줘 뭐냐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저도 꼭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네. 이때를 얘기하시는? 네. 진짜? 네 그럼요. 궁금한 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바보! 이게 사실 지금 나 마이크를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삐처리 해주세요. 삐처리 해주세요. 삐처리 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 알지? 궁금한 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3연속 올라갔는데 아직 베스트 11은 못 뽑혔대요. 그럼 제가 뽑을게요. 아니, IT 강국, 대한민국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글로벌에서 뽑는 거다 보니. 아니, 보통 그렇게 글로벌 투표해도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 작년에 12번째 선수로 뽑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 나머지 두 자리 남았습니다. 두 분이 몇 살이세요? 홍콩대 황희찬이다. 야. 안녕하세요. 여기 잘 맞네. 머리 안 폈어? 생머리 만들어 버렸다 제가. 오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맞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일부 찍고 있는데 그래. 기다려야 돼요?